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체린 앵커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8월에 문을 연 뉴욕 증시입니다. 그런데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2%대 큰 낙폭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8월의 첫 스타트가 부진했던 이유는 고용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BLS의 고용 보고서 막상 열어보고 나니 전월치도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데이터를 받아들게 되면서 고용의 둔화세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도 이에 따라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8월의 미증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게 될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실적 발표 일정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한 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악재의 내성과 면역이 생긴 것처럼 7월 한 달간 정말 잘 나갔던 미국 증시가 다시금 악재에 조금 민감해지는 듯한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말씀 주신 대로 고용 지표에 대한 충격 그리고 관세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이날 시장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준비해 보시죠. 자, 시장 마감 상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둔화 그리고 관세 충격이라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으로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2% 가장 부진했고요. 2650포인트 선까지 후퇴한 한편 S&P 500 지수는 1.6% 하락하면서 6240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이날 증시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재료는 고용보고서 결과였습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가 7만 3천 명 증가에 그친 건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숫자는 10만 명이었기 때문에 훨씬 부진하게 발표가 된 겁니다. 하지만 7월 수치 자체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월과 6월 수치의 하향 조정 폭이 되겠습니다. 도합 무려 25만 8천 건의 일자리 증가 폭이 하향 조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퍼센테지로 환산을 하면 종전에 발표됐던 수치 대비 무려 90%나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 대규모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는 건 정상이고 따라서 일부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만 무려 90%를 깎아버렸다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BLS 국장이 고용 지표를 현재 조작 중이다라는 이유로 해임을 지시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용 지표를 조작함으로써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조작을 했는가 아닌가 여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수치 자체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즉각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가 15bp 급락하면서 4.21%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사실 이게 시장의 해석이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금리 인하를 너무나 기다렸던 시장이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이렇게 진짜 침체 시그널이 확연하게 나타난 이후에 이미 침체가 나타난 것을 어쩔 수 없이 만회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 이것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의 해석이 정말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상하자 유가에 대한 수요 감소 전망도 나타나게 되겠죠. 시장에서는 WTI 국제 유가가 2.8%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증시가 빠진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체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한 달간의 주가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캔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7월 초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실 걱정도 있었고 관세 이슈가 계속 부상이 됐었고 어느 정도의 고점 부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걱정을 안고서도 상승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7월 한 달 동안의 상승분을 전부 다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이 주식 투자가 이럴 때는 가끔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의 이유가 됐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고용지표 쇼크. 사실 미국 경기가 침체로 진입하기 전에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고용시장이 망가졌다라는 것은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시그널로 보통은 해석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감이 이렇게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이슈들이죠. 관세 문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체 우려가 불거지다 보니까 관세,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갈등 문제까지도 앞으로 증시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봐야 되겠고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포탐욕 지수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4월부터 7월 한 달까지 공포탐욕 지수가 어떤 추이를 그려왔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공포탐욕 지수는 여기에 있는 이 75선을 넘어가게 되면 extreme greed, 그러니까 극단적 탐욕 구간으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지난 7월 초였죠. 처음으로 극단적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었고요. 그 구간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고용지표 쇼크가 나타나면서 이 수치가 단번에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포탐욕 지수가 중립 정도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극단적 공포 수준에 들어갔을 때 매수 시그널로 여겨지고, 반대로 극단적 공포 탐욕 구간에 들어갔을 때 매도 시그널로 여겨지곤 합니다. 간편하면서도 꽤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들고 왔고요.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급격하게 공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실적을 내놨던
애플과 아마존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죠. 관세의 대표적인 피해주다라는 인식, 그리고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상할 때 이 두 종목은 특히나 약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주가가 8.3%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도 2.3%의 하락이었습니다. 대중 수출 재개 소식이 나온 지 지금 2주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 정부 측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날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AMD와 마이크론, 인텔 등의 종목들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역시나 함께 동조화돼서 밀렸고요. 팔란티어의 주가는 2.6%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간 4일 바로 내일 실적이 나온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금융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감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가 3%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좀 좋았던 쪽은 어디일까요? 일단 지난주에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던 제약주들 중심으로 일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날 금리가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모기지 금리도 함께 떨어지게 되죠.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위치한 주택 건설주들 혹은 홈 임프루브먼트 관련주들이 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이날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일단 비만약 관련주들 이날 왜 상승했는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GLP-1 체중 감량 약물을 앞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시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만약들 역시도 공공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위고비를 내가 당뇨병 혹은 심혈관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먹어야지만 보험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당뇨병이 없어도 비만 치료의 목적으로만 이 위고비를 먹는다 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행 시점은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내년 4월,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내후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만약 대장주들의 주가가 반등을 도모했죠.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3% 상승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노보노디스크 실적 쇼크의 여파로 인해서 위클리를 기준으로는 6% 가까이 마이너스권이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역시 2.4%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30%의 급락권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악재가 부각되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추가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미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무역 협상 추이에 무엇보다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인도, 캐나다, 대만, 스위스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일수록 그 중요도가 더 높아지겠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휴전 연장 여부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가 이 뉴스도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주된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 5일인 화요일 미국 S&P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지난주에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발표가 된 것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했던 이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경기의 70%가 서비스업에 해당하죠. 따라서 만약에 이 수치마저도 부진하게 나온다면 이번 주에 시장은 침체 우려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 만큼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역시도 이번 주에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해 봅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번 AI 사이클의 랠리를 이끌어왔던 종목이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 4일 내일 발표된다는 점 챙겨보셔야겠고요. 5일에는 또 다른 반도체 업체인 AMD 그리고 인프라 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지 시간 수요일입니다. 맥도날드,
그리고 디즈니, 앱 러빈 등의 실적 발표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지난주에 일단 예방접종을 한번 맞기는 했습니다만 노보노디스크의 공식적인 실적 발표가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 지난주에 서학기미 분들께서 정말 순매수를 많이 하셨던 종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추가 하락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될지 잘 주시를 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템퍼스 AI와 TSMC의 실적까지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매크로 한판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결국에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부의 고용 통계였습니다. 전월치가 수정되는 쇼크와 함께 비농업 고용 지표 역시도 10만 명가량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잠시 후에 7월 비농업 고용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한 데이터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BLS 국장 해임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채권은 올라가고 주식과 달러가 동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오랜만에 다시 넘어섰던 7월 달이었는데요. 8월 들어서자마자 100선을 깨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달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7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61.7로 발표가 됐죠. 2달 연속 상승세를 그리면서 고용 데이터 자체는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소비 심리 지수 자체는 그래도 조금씩 반등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점은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데이터와 고용 데이터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연속 실업, 장기 실업이 늘어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1호 물망에 올랐던 쿠글러 이사가 오는 8일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임기를 한 5개월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임 이슈가 지금 전반적으로 독립성을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 9월 들어서면 원유를 일당 54만 배럴 이상 증산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이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러면 7월 고용보고서 내용부터 먼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용지표 전반적으로 쇼크로 나타났고요. 예상치가 10만 6천 건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7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치는 1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앞서서 체린 앵커가 언급을 해주었듯이 처음에 발표가 됐던 데이터가 14만 7천 건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조정폭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실업률은 6월 들어서 4.117%로 나타났었는데 7월에는 4.248%로 실업률도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고용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방향성을 좀 가리키지 않았나라고 들여다볼 수가 있겠는데요.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을 겪고 있는 경우도 182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8만 건가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건의료 쪽과 사회복지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연방정부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에 이어서 8월 12일에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 데이터와 고용 데이터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그려주고 있는 만큼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에 연준이 9월 인하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쪽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민간 고용 데이터와 비농업 고용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좀 들여다보면요. 2024년 12월로 다시 돌아가서 ADP 민간 고용 데이터는 17만 6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BLS 28만 건 증가로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민간 고용 데이터와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5년 6월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는 ADP 민간 고용지표 감소세 크게 나타났습니다. BLS 고용지표는 전월 들어섰을 때는 13만 7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민간 고용 데이터와 정부 발표 데이터 상의 이 괴리를 들여다볼 때 실질적으로 고용의 건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ADP 2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 그리고 있고요. 고용 변동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짜 비농업 고용 데이터다라고 별칭을 갖고 있었던 ADP 민간 고용 데이터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함께 감지할 수 있죠. 자, 이번 7월 고용 보고서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슐츠 5월과 6월 수치 25만 8천 명이 통틀어서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용시장 둔화 국면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던 이번 7월 고용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요. 나쁜 뉴스는 그냥 이제 나쁜 뉴스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굿뉴스 is bad 뉴스가 되기도 했고 배드 뉴스 is 굿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현재 반증하고 있는 고용 데이터는 그냥 나쁜 뉴스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죠. 고용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은 앞으로 매도 압력을 조금 더 강하게 겪을 수 있다. 미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서플 자산운용의 심화샤 더 우려되는 점은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C 물가 데이터를 통해서 물가가 점차적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을 저희는 이번 달에 확인하기도 했죠. 자,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둔화를 보이는가에 대한 증거를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고용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악화된다, 그리고 물가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이어서 확인이 된다면 연준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DP 민간 고용 데이터와 BLS 고용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했던 우리 시장. 거기다가 쿠글러 이사는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매파적인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던 쿠글러 이사입니다. 이쪽이 조금 더 비둘기파, 매파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보신다면 쿠글러 이사는 상대적으로 좀 매파 쪽에 위치를 한 인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쿠글러 이사가 사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연준 내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LS 국장을 해임하는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 속에서 연준 흔들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BLS 흔들기까지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현재 미국의 경제가 건전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남 탓을 좀 이어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글을 통해서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가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2024년의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하향 수정이 일어났던 것은 완전한 사기다 또 이런 식으로 현재 미국의 경제 데이터 전반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을 탓하거나 이전에 임기 초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탓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 팀 쿡 CEO가 1시간가량 전 직원 사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최근 실적 발표 후 이례적으로 전 직원 회의를 열고 애플의 AI 전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쿡 CEO는 AI 혁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거대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기회라며 AI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애플이 AI 경쟁에 늦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오히려 애플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과거 PC, 스마트폰, 태블릿, MP3 플레이어 시장의 후발주자로 진입했지만 결국 각 분야를 재정의하는 현대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애플 팀 쿡 CEO 어떤 이야기 내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는 거대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I 분야의 성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 관련한 캐펙스 규모를 구체적으로 어닝콜을 통해서 밝히지는 않았던 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출을 늘리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후발주자가 애플의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도 강조를 했죠.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MP3 플레이어까지 애플의 기기는 기존에 있던 시장 안에서도 혁신적인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이때 이 과거의 영광을 좀 떠올리면서 결국 각 분야를 재정의하는 제품을 만들어왔던 애플인 만큼 이번에도 AI 분야에서 그러한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리에 대한 전면 재개발 계획을 밝혔고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력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미래 AI 투자와 관련된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 AI 칩 개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고 하고요. 서버 제조와 관련한 시설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신흥 시장을 공략하고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안에는 애플의 신제품 기획으로 주요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폴더블 폰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 직원 회의 내용들이 블룸버그 통신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애플의 카테고리별 매출 성장률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에 애플은 아이폰 매출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이폰 매출은 횡보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13%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비스 부분의 실적 성장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부분도 역시 13% 성장세. 다만 아이패드나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에는 8에서 9%대 둔화세를 보였고요. 맥 제품의 경우에는 15%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 AI 쪽으로 어떤 성과를 드러내게 될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성과들은 없습니다만 애플이 팀 쿡 CEO가 이야기한 대로 또 한 번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지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8월 거의 막판 들어서야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4개 하이퍼스케일러만 해도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23년부터 급격하게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024년 중반에 메타가 가장 큰 폭의 캐펙스 증가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4개 기업의 총 분기별 캐펙스만 1천억 달러가 가량이 되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우리 돈 54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지출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앞으로 또 투자 포인트 어디서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IT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이번 주에도 역시 실적 발표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내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많이 끌고 있는 기업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템퍼스 AI 이러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현지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제약주들의 주가가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3% 안팎의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보장 실험 들어간다 이런 보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백만 미국인의 비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체중 감량 약물 보장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일라이릴리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젯바운드와 같은 약물에 있어서 체중 관리 목적의 자발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제약주들, 물론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체리냉커가 전해주었듯이 지난주에 노보노디스크 이미 가이던스 하향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에 큰 낙폭을 그렸고요.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구체적으로 실적 발표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요. 그동안 좀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불법 복제약 때문에 우리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했었는데 그와 관련한 코멘트가 있을지, 그리고 일라이릴리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확장세를 보여줄지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제약산업 실적 발표 내놓는다라는 점 이번 주의 주요 실적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팔란티어나 AMD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 내놓습니다. 자, 실적 서프라이즈 비중이 IT와 커뮤니케이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내놓는 기업들 가운데 팔란티어라던가 AMD 같은 기업들까지 저희가 실적 발표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백의 PER과 EPS 추이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 텐데요. PER 27.5배 수준에서 보통 저항이 발생했다라는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볼 때 컨센서스 하회하는 경우에 주가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트렌드니까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이슈들 하나하나 잘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